자, 푸른 사자 완인이 우리 지우부터 진행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마디바의 사자들이 사자랑 같이 지내고 있었는데, 와니리가 같이 지내고 있었는데, 가- 같이 지내고 있었는데, 우리 마디바가, 마디바의 사자 와니니가 침입자가 있다는 걸 알아채고, 그래서 그래서 말라이카한테 알렸는데, 네가 무슨 겁쟁이처럼 할 게 뭐가 있냐고 하면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천체투성이가 돼서 돌아왔고, 그래서 와니는 마디바 때문에 그걸 했는데, 솔직히 와니니는 애초에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없다고 나와 있긴 한데, 와니니 생각은 자기가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와니가 잘못한 거다. 아니다. 와니는 잘못한 게 아니다. 에, 잘못한 게 아니고 막 잘못한 거고 그런 거를 따져보는 거를 알려줘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이거는 그냥 와니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애초에 그냥 거기 거기 애초에 애초에 그 마디바의 사자인 마디바가 마디바가 냉혹해서 그런 거지 사실은 잘못을 한 게 하나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도 물론 완인이가 어른들의 말에 따르지 않고 맘대로 행동해서 친구를 크게 다치게 한 거는 사실이지만 아직 한 살도 거의 안 된 어린 아이이고 또 어린 아이는 보호받아야 되고 지켜주고 좀 더 좀 더 그냥 타이르는 정도만 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저희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는 마디바가 좀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선배 네, 그 완인이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나 억울한 일이지만, 하지만 자기가 살아가는 곳에는 그곳 나름의 규칙과 규율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그 차이가 어쩔 수밖에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 보면 어, 약한 게 태어난 것도 완인이 잘못이 아니었다라고 돼 있어. 약한 게 태어난 게 완인이가 아,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지만, 하지만 또 그 이 사자들의 법칙은 약한 사자와 함께 있으면 다 같이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마디바 입장에서는 또 자기의 무리를 지켜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또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그들이 해왔던 그런 규칙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 마디바 입장에서는 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또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는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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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하다 보면은 한 14인가 13인가 그런데 거기서 절벽을 넘으면은 사냥감이 우글우글거리면서 그 사람을 그 사냥감이 우글우글거리면서 매년 계속 비가 오고 비가 오는 그런 우기가 계속 1년 내내
되는 그런 곳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자기가 생각해서 세계 지도도 중에 과연 어디일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마다가스카르의 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아프리카 주변에서 뛰어넘으면은 다 거의 절벽이니까 아마도 그 아프리카 두 곳의 가주려? 아무튼 그 두 곳이 있는데 아마 거기가 바다일지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거기 우리 시점으로 봤을 때 서쪽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동쪽에 있는 그 섬 하나인 마다가스카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선배. 저는 뭐 정확하게 이것이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서, 다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기와 건기가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곳인데, 그러면 계속 그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지역이면 날씨대가 바뀌는 곳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후대가 그 1년 연중 이렇게 비가 좀 이렇게 그 우기 건기로 나뉘는 게 아니라 연중 비가 이렇게 충분히 오는 곳, 뭐 열대우림이라던가 뭐 그런 곳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윤. 저도 이 선배와 비슷하게 이런 걸 잘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따져본다면, 어, 음, 아프리카 쪽에 살짝 위치한 곳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 이상입니다. 다 했어? 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재윤이. 네, 저는 아까 김유 씨가 첫 번째로 한 마디바가 한 행동이 좋다고 생각하는가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하셔가지고 제가 하나밖에 준비를 못했는데 이 자신이 만약에 이 대장 마디바라 생각하고 이 버팔로를 한 마리 잡았을 때 막 하이에나나 다른 동물들에게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자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아니면 만약에 그런 상황에 나오게 되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 제가 사람으로 따지면 열심히 한 성과인데 남이 뺏어가는 기분이 될 것 같아서 제 입장으로는 제가 그런 걸 많이 싫어하기 때문에 만약 그 사람을 본다면 진짜 그 사람이 엄청 싫을 것 같고 제가 이 사자의 상황에 놓아진다면 저는 초원의 법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있고 막 사자의 규칙 같은 것도 있지만 저는 만약 그 상황에 놓인다면 화가 나가지고 제가 다 먹어치울 것 같습니다. 그럼 김지훈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안 줘요.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사자의 법? 그거는 사자의 법은 그냥 안 보는 데에서 그냥 뭐 하시면 그래서 그냥 얘기를 듣고 나서 약속했지? 그러면은 아무도 안 보는 지켜서 본 다음에 그냥 바로 그냥 하이에나 먹고 토끼고기 먹고 경고 입도하고 그러면 끝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선배는 어떻게 제가 생각하시나요?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 마디바와 그 암사자 무리들이 버팔로를 잡았을 때 마디바의 무리들이 먼저 먹고 하이에나나 이런 다른 동물들에게 이렇게 남겨줘야 되는데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자신은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할 것인지. 누구 입장에서? 마디바 그 마디바의 무리 입장에서. 어, 저는 마디바가 그 하이에나나 이런 애들 위해서 남겨준 게 아니라 자기들이 배불리 먹었는데 남은 게 있어서 그냥 버린 거고, 그 버린 거를 하이에나가 와서 먹은 거기 때문에 어, 그, 그 부분들에서 뭘 얘기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첫 번째는 다만 이 책에서 보면 주인공인 와니니가 다른 사자들에 비해서 먹는 속도나 이런 게 느려가지고 와니니는 충분히 먹지 못했는데 다른 사자들은 다 배불리 먹었다고 남았는데도 이제 가자라고 하는 바람에 와니니는 아직 충분히 배를 채우지 못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와니니 입장에서는 내가 못 먹었는데 왜 이걸 남겨두고 가야 되나라는 어떤 그런 아쉬움이 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사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배불리 먹었으니까 가자라고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상입니다. 자, 그 이야기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몇 쪽일까? 15쪽, 아? 15쪽. 15쪽. 자, 두 번째 문단에 보면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재윤이 두 번째 문단. 우두머리 마디바요? 15쪽의 두 번째 문단. 우두머리 마디바가. 우두머리 마디바가 먼저 먹은 뒤 다른 사자들의 차례가 되었다. 젖먹이 사자들까지 한꺼번에 담벼들었다. 엄마 사자들은 부지런히 아이들을 챙겨 먹였다. 먹기 좋게 고기를 잘라주기도 하고 부드러운 부위를 알려주기도 했다. 암사자들은 무리의 아이들을 함께 키운다. 누가 낳았는지 따지지 않고 같이 적을 먹이고 같이 돌본다.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무리의 암사자 모두가 엄마인 셈이다. 여기까지. 자, 아까 그 재윤이가 말한 얘기 하기 전에 우선 이 얘기부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윤이가 금방 읽은 부분들, 우리가 이 책, 푸른 사자 와니니는 동화책이어서, 이희연 선생님이 작가가 상상으로 지어낸 얘기이긴 하지만, 터무니없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요 사자들의 어떤 그런 습성을 바탕으로 해서, 작가가 거기에 상상을 보태서 지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 책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자들은 또 이런 습성을 갖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부분들 중에 지금 재윤이가 읽은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사자들이 어떤 습성을 갖고 있다는 거야? 암사자들은 자신의 무리 안에 있는 아기는 다 자신의 자식이라 생각하고 키운다? 돌본다? 그렇지. 함께 돌보고 함께 키운다라는 거야. 지우,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어때? 사람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음, 요즘 사람들은 대가족이나 그런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족으로서 생활하는 게 거의 없는 반면 사자는 지금까지도 한 무리로서 이끌어 나가면서 밥도 함께 먹고 자는 것도 함께 자고 그러면서 명예까지도 생각을 하는 사자이기 때문에 좀 큰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 지금 우리 인간 사회는 어쨌든 뭐 재윤이 부모님이 책임지고 키우는 거고, 지우는 지우 부모님이 책임지고 키우는 거잖아. 즉, 내 아이는 내가 키우는 거지.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이 사자들은 내 아이나
구분짓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이, 그 같은 무리, 우리의 아이라고 해서 함께 키우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 사람들과 다른 점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또 뭐가 달라? 여기 보니까 두 번째로는 암사자들은 무리의 아이들을 함께 키운다 해가지고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것까지 함께 봐야 되는데 누구는 없다는 거야. 수컷. 어? 수사자. 수사자들, 수컷들은 없다는 거지. 사람들도 그래? 아니요? 사람들은 부부, 아빠, 엄마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그런 방식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 사람으로 치면 아빠들은 다 뭐야? 따로 사는 거야. 각자 사는 거 아빠들은. 엄마들하고 아이들만 뭐 하는 거야? 함께 사는 그러한 그 시스템이라는 거지. 사자들은. 우리 사람들과 달리.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최근 들어서 혹시, 이게 뭐야? 공동 육아를 한다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 공동 육아. 지훈아, 재훈이 들어봤어? 아니요. 아마 저희 집이 뭐라고? 저희 집이 공동육아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할머니가 또 다른 사촌 그런 분에게 그런 분의 아이까지 같이 아이기 때문에 같이 키우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훈 말이 자꾸 그래서 끊겨 들리네, 왜? 공동육아 재훈이는 지훈 말이 안 끊겨 들려? 잘 들려? 살짝 끊겨서 들려요. 어떻게 이걸 극복이 개선이 안 되나? 제발 다시 얘기해봐, 지우야. 뭐 할머니가 뭐라고?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작은 엄마의 아이까지 같이 돌고 오기 때문에 공동육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재훈아 뭐라고 얘기했어? 네가 얘기해줘봐. 선생님 못 알아듣겠어, 도저히. 저도 정확히 듣지는 못했는데 왜 할머니 제발 자, 어, 공동육아라는 말은 공동이라는 말과 육아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야. 육아가 네. 뭐야? 누구 아기를 키우는 아이를 키운다, 아이를 돌본다, 아이를 키운다가 육아야. 공동은 같이 함께, 같이. 그래서 결국은 함께 같이 아이를 뭐 하는 거? 키우는 거. 공동육아야. 그래서 그 뭐 공동육아의 반대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개별육아, 굳이 말하면 개별육아 아니면 뭐 각자 육아. 굳이 말하면 이런 말이 있는지는 몰라. 이런 말은 없을 거야 아마.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개별적 육아를 하고 각자 육아를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공동 육아는 그 부모들이 몇이 모여가지고 아이들을 뭐 하기로 함께 키우기로 하는 어떤 그런 약속인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과거에는 좀 자연스럽게 공동 육아가 됐었어. 즉 재윤이 부모님이 바쁘시면 재윤이를 지우 부모님한테 맡기고 일 가는 거예요. 다른 일 보러 가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제 지우 부모님이 바쁘시면 지우를 재윤이네 집에 맡기고 뭐 한다던가.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게 부분적으로는 좀 있어. 근데 이제 이 공동육아 같은 경우는 아예 이렇게 함께 아이를 돌보는 어떤 그러한 약속과 그런 시스템인 걸 볼 수가 있고 또 요즘에는 이렇게 타가소 북한에서 주로 이제 쓰는 말인데 타가는 뭐야? 부와 타가소 들어봤어? 타가소? 네. 뭐야? 부모님이 일하러 가셔서 응. 혼자 있는 아이? 혼자 있는 아이. 이 탁이 부탁한다는 거야. 맡긴다는 거야. 네, 아, 아이를 뭐 하는 그래서 것? 아이를 맡겨서 맡겨서 키우는 것. 키우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타가소를 안 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어디에 맡겨? 육아 우리나라는 주로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에 가서 돌봄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아이를 이렇게 맡아서 키워주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공동육아하고 어린이집하고 차이는 공동육아는 부모님들이 모여서 직접. 근데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선생님,
사람들에게 맡겨서 뭐 이런 식으로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아이들을 내 아이 네 아이 가리지 아니하고 함께 키우는 것들, 그리고 또 여기는 단지 그 아이들만 함께 키우는 걸 넘어서서 먹을 거나 사냥 이런 것들도 같이 하잖아. 네. 근데 지금 우리 사람들은 재윤이네 집은 재윤이네 집 따로, 재윤이네 집이 알아서 돈 벌어서 그 번 네. 돈 재윤이네 집에서 알아서 쓰고, 지훈의 집은 알아서 지훈의 집이 또 따로 쓰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되는 데 비해서 요 사자들은 어떠한 무리들, 그래서 어찌 보면 과거에 우리나라의 그 과거의 그 대가족 사회 비슷한 그런 형태라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의 형태들이 제각각 좀 다른 거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6조 6째 줄 지우가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줄부터. 넷째 줄. 네. 자, 돌아가자. 그것으로 끝이었다. 마디바의 사자들은 버팔로 고기를 남겨두고 일어났다. 마디바의 눈이 떨어졌으니 곧장 움직여야 했다. 이미 다들 배불리 먹었다. 마니니는 겨우 먹기 시작한 참이었지만 어리광을 부릴 수는 없었다. 이제 남겨진 고기는 다른 동물들의 몫이다. 마디바가 앞장섰다. 다른 사자들은 마디바 뒤로 줄지어 소원을 가로지었다. 거기까지. 자, 요 부분이 이제 아까 우리 재윤이가 문제를 삼았던 그런 부분인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겨진 고기는 다른 동물들의 목이었다라는 부분에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일부러 뭐 하는 거다? 남겨주는 거. 남겨둔다. 그 우리나라에 상물림이라는 게 있었어. 과거에. 그래서 임금님이 밥을 먹다가 그걸 남기면, 수라상을 남기면 거기 밑에 이제 직원들 그 뭐야 뭐 내시라던가 아니면 그 상궁이라던가 궁녀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그걸 뭐 하는 거야? 먹는 거야. 음, 그 일반 가정집에서도 할아버지나 아버지들이 먼저 밥을 먹어, 남자들이. 그러나서 이제 그걸 남기면 그걸 누가? 아이들이나 엄마들이 받아가 그걸 먹는 거야. 그런 과거에 그런 남성 중심의 지고 다녀오고 상물림 어떤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야. 특히 이제 가난한 가정 같은 경우에 뻔히 식량이 부족한 줄 아니까 자기들이 먼저 먹고 일부러 좀 뭐 하는 거야? 남기는 남기는 거야. 왜? 자기들이 안 남기면 그 엄마들이나 여자들이나 아이들이 먹을 게 없다는 걸 뻔히 아니까. 그래서 일부러 남기는 그런 경우라고 보면 그건 어쨌든 누군가를 향한 배려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지. 그럼 사자들은 과연 하이에나나 이런 다른 초원의 동물들을 배려해서 이렇게 한 거냐? 아니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그냥 자기들은 다 뭐 한 거야? 이미 충분히 먹어. 배 불린 거야. 배 불른데 남은 거야. 여러분 그 재윤이도 그 뭐야 음식점에 가갖고 뭘 시켰는데 막 먹다가 배불러. 그럼 네. 남았어. 그럼 어떻게? 남겨요. 그냥 남겨두고 그냥 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남겨두고 온 거를 그럼 그걸 갖고 이제 뭐야? 뭐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잔반 차려갖고 옛날에는 뭐개 밥을 준다던가 돼지 먹이를 준다던가 이런 거를 이렇게 했단 얘기예요. 그럴 때 재윤이가 개 먹이 주려고 돼지 먹이 주려고 그걸 일부러 남긴 것은 아닌 거지. 그냥 배불러 남긴 거지. 다만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 사람들은 피자를 먹다가 피자를 시켰는데 피자가 너무 많이 줘가지고 반이 남았어. 그럼 어떻게? 음, 보관했다가, 피자 한 판 시켰는데 남으면 싸달라고 그러잖아. 네. 남은 거 싸달라고 해서 갖고 와서 나중에 먹잖아. 네. 그럴 수 있다는 얘기야, 우리 사람들은. 그런데 왜 사자들은 그러면 사자들도 고기 먹다가 남았으면 뭐 하면 되는데? 그러죠. 가지고, 가져갔다가 보관했다가 나중에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안 그러는 거야? 음, 다른 동물도 음. 먹이려고. 다른 동물도 먹이려고 일부러 자기들이 보관에 가지 않는다.
가져가지 음, 않는다. 생고기는 가져가다 보면 썩을 수도 있으니까. 어. 결국은 사자들이 그 음식을 보관하거나 저장하는 그런 기술이 없는 거지. 없어요. 없다 보니까 어차피 그거 가져갈 수도 없는 거고 보관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 사냥했을 때 실컷 먹는 거고 그 다음에 남는 거를 자기들이 뭘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그냥 남겨두고 오는 건데 그러니 다른 동물들이 그것들을 뒤처리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꾸로 사자들이 그러면 그게 맞냐 틀리냐를 따져보는 거는 사자들이 엄청 배고파. 그리고 잡은 게 조그만 걸 잡았어. 그럼 그때도 사자들이 만약에 다 먹지 않고 남긴다. 이러면 사자들에게 남을 배려하는 다른 걸 남기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야? 배고픈 상태고 작은 사냥감을 잡았을 때는 다 먹어버리더라. 그럼 그거는 아까 말했듯이 남긴 게 아니라 그냥 일부러 배려해서 남긴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배불러서 남기게 되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그 해석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재윤이가 지우한테 연필을 주는데 그 연필을 왜 주느냐? 재윤이도 연필이 2자루밖에 없는데 아끼는 연필인데 그 지우한테 연필을 1자루 줄 때와 재윤이가 연필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야, 너 뭐 이렇게 연필 많아? 빨리 갖다 버려. 그 집만 지저분해져 버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그 재윤이가 야, 지우야 내가 너 연필 줄게라고 했더니 연필 주는 것과 네. 여기 연필 준 건 뭐해? 똑같지. 네. 연필 건 똑같아. 네. 근데 아까 첫 번째인 경우와 두 번째인 경우는 사실은 또 뭐 하다는 거야? 달라. 다른 점도 있다는 거지.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2쪽 보겠습니다. 1쪽이요? 12쪽. 12조가 12쪽. 자, 재윤이가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줄부터. 첫째 줄이요? 아, 버팔로들의 등에 앉은 회색 깃대 까치들은 사자의 움직임을 훤히 보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버팔로야 사자의 먹잇감이 되든 말든 저희들끼리 노래만 불러댔다. 버팔로 털 속의 벌레를 잡아먹고 사는 처지면서도 버팔로를 도울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저희들이야 훌훌 날아가 버리면 그만이라는 식이었다. 쟤들은 본디 그다지 믿을 만한 친구가 되지 못한다. 자, 거기까지. 자, 여기서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새. 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새들이 어떻다는 거야? 믿을 만한 친구가 되지 못한다. 왜 새들은 믿을 만한 친구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자신이 그냥 그 좋을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헐헐 날아가 버리면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별로 그렇지 거의 안 하는 거예요. 응. 그럼 그 새들이 왜 새들이 그 버팔로를 돕지 않고 코를 날아가는 게 왜 문제야? 원래 그 원래 그 사자는 그 원래 사자는 그 막 뭐라고 해야 돼? 명예를 걸고 싸우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 그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 도와 아니, 명예를 위해서라도 자기 자신이 죽을 것 같지만 그런 거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새들은 그냥 자기가 헐헐 날아가면 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니까 도의 생각은 1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명예가 없구나. 그래서 본디 믿을 만한 친구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채윤이가 보기에는. 음, 코뿔소는 물론 코뿔소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 까치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있는데 커플도 아니야? 까치 버팔로 아니야? 버팔로가 나눠주고 있는데 버팔로가 위험에 처했을 때 정작 까치들은 도와주지 않고 그냥 날아가면 아무도 못 잡으니까 그딴 식으로 하니까 어 도와줘도 은혜를 갚을 줄 모르는 그런 새라서 믿지 못하는 새라는 거. 그렇지. 채윤이가 지금 잘 얘기했지. 지금 까치들은 버팔로 몸속에 있는 벌레를 잡아먹고 살기 때문에 어쩌면 그 버팔로가 자기를 도와준다고 봐야 되는 거지. 어? 그런데 자기가 도움을 받는 그들에게 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 즉 우리는 보통 은혜를 갚아야 한다. 또는 서로 돕고 살아야 된다. 라는 그런 윤리관을 갖고 있어. 근데 이 새들은 그런 윤리관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문제를 갖고 있어. 자, 두 번째. 그럼 만약에 자기를 도와주지 않아. 네. 이 까치들이 그 버팔로의 몸속에 있는 벌레를 잡아먹고 살지 않아. 그런데 버팔로 그들이 사자의 공격을 받을 위험에 처했다는 거를 알고 있어. 이런 경우에도 알려줘야 될까, 알려주지 말아야 될까? 만약 이런 경우에 알려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난을 받게 될까? 아니면 그런 경우는 비난을 받지 않게 될까? 안 받게 돼요. 왜? 왜냐면 도와주지도 않는데 그냥 거의 모르는 남애인데 도와주는 거는 안 도와줘도 되는 건데 도와주는 건 그냥 그 새가 착한 거라 생각해요. 지우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잠깐만요. 다시 한 번만. 자, 요 상황을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재윤이한테 지우가 돈도 빌려주고 빵도 사주고 막 평소에 그런 처지. 근데 네. 지우를 때리려고 선배가 막 오고 있어. 그거를 재윤이가 알았어. 근데 재윤이는 지우한테 알리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어. 이럴 때 재윤이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뭐해? 비난할 거란 얘기지. 왜? 지우가 자기를 도와줬던 은혜도 모르고 지우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도와주지 않다니 재윤이는 참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거란 얘기야. 첫 번째. 그러니까 그 얘기는 했어. 근데 여기서는 두 번째. 지우가 재윤이를 도와주거나 그런 사이가 아니야. 그냥 재윤이하고 지우는 그냥 특별한 사이가 아니야. 근데 선배가 지우를 지금 뭐하러? 혼내주러 오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어. 때리러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재윤이는. 그럴 때 재윤이가 지우에게 야 선배가 너를 때리러 오고 있어. 피해 라고 알려줘야 되는지 아니면 안 알려줘도 되는지에 대한 문제야. 지우야. 아, 저는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왜냐면은 알려줘도 알려주면은 그러면은 알아서 하고 피하고 그러고 왜 도망갔지? 라고 그 생각을 했을 때 아마 아마 또 아마도 아마도 자기 모습을 봤나 봐요. 그래서 좀 더 매복을 했으면 해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본 다음에 이제부터 더 심하게 그거 할 거야. 그러니까 잘 도망쳐라고 하고 그때부터 안 도와줬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라고 그래, 도와주지 말라고 그래. 도와줘야 된다. 도와준다고 얘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를 갚는 건 물론이 아니라 은혜를 갚아야 될 처지가 아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서 도와줘야 된다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심지어 자기를 도와줬던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도움을 베풀어야 되지 않나.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까치들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 이거는 버팔로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회색 가치들, 회색 깃대 가치들이 문제야. 근데 새들은 본디 그다지 믿을 만한 친구가 못 된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누구 입장이야? 사자 입장, 어? 사자 입장. 사자 입장에서 보면 이 회색 깃대 가치들이 좋은 거 아니야? 음. 아니야? 아니, 그렇다고 해도 어, 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 사자는 명예를 위해서 싸우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자는 그 명예를 일단 기준으로 삼아서 명예적으로 봤을 때 그냥 그 배신을 하는 그런 세대의 처치다 보니 그래서 그래서 그냥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회색 깃대 가치들이 이렇지 않으면 회색 깃대 가치들이 야, 사자가 온다. 버팔로 도망쳐. 그러면 사자들은 공격에 실패하잖아. 그럼 오히려 회색 깃대 가치들이 이렇기 때문에 사자 입장에서는 회색 깃대 가치들이 고마운 거 아니야? 지우가 재윤이를 놀려주려고 살금살금 다가오고 있었단 얘기야.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선배가 야, 재윤아, 지우가 다가오고 있다 라고 얘기해버리면 지우 작전은 실패하는 거잖아. 근데 네. 선배가 그거를 그냥 뭐해? 지우 네가 살금살금 오고 있는 걸 보면서도 그냥 모른 채 가만히 있어주면 선배한테 고마운 거 아니야? 지우 네 입장에서는? 어, 이게 버팔로 입장인지 사자 입장인지 그래서 선생님 지금 사자 입장에서 묻고 있는 거야. 사자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거냐고. 이 회색 깃대같이 행동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고. 재윤이 어떨 것 같아? 사자 입장에서는. 음, 자신이 줬던 무기를 한테 이익을 주는 거니까 응. 싫을 것 같아요. 자신의 이익을 주니까 싫다고? 아, 뭐야. 자신의 무기인데, 그 무기에게 도망치라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어, 도망치라고 안 했잖아. 네? 모른 채 해줬잖아. 회색 같이 가요? 까치들이 지금 그 뭐야 버팔로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냥 계속 노래만 하고 자기들끼리 계속 있었잖아. 그 덕분에 아, 통한 거잖아. 그러면 사자들은 회색 깃대 까치들에게 어떤 마음이겠냐고. 음, 일부러 알면서도 말을 안 해준 거면 응. 고마운 마음이 들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알면서도 일부러 얘기를 안 해준 거니까 고마운 마음이 들 것 같은 건가? 아니면 사냥에 도움을 준 건 사실이지만 아까 지우가 계속 뭐 우리 사자들은 뭐 품위를 중요시하고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의리를 중요시하고 그랬다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 그 자체는 뭐라는 거야? 잘못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재윤이하고 지우가 전쟁 중이야. 근데 지우가 재윤이 편으로 야, 나 너네 편 할게 라고 자기 편을 배신하고 넘어왔어. 그럼 재윤이는 지우를 어떻게 대접할까? 아싸리 고맙고 그러면은 이 전쟁이 끝나면은 내가 아주 좋은 상을 내주리라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어, 사실은 뭐야? 어우, 저 의리도 없는 놈 이러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재윤이는 어떨 것 같아? 근데, 뭐, 도와준다고 해놓고서 언제 배신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물론 그 당시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고맙다고 하겠지만, 전쟁이 끝나거나 그 후에는 좀 의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 두 가지 마음이 다 같이 있다는 거지. 하나는, 그래. 너가 항복해서 우리를 도와줘? 그 우리한테 도움이 되니까 고마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자기 편을 배신해? 그러면 너는 언젠가는 또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부분들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질색할 수도 있을 거란 얘기지. 그렇다면 여기서, 새들은 본디 그다지 믿을 만한 친구가 못 된다라는 말에는 바로, 어? 너희들은 은혜를 모르는 애들이다. 어? 아, 라는 것 자체가
나한테 사자들 입장에서는 도움은 되겠지만 은혜를 모르는 어떤 그런 것들 자체가 꼴 보기 싫은 거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우리 한 가지만 더 얘기해보고 다른 얘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새들이 알리지 않은 것은 새들에게 이익이 된다. 손해가 된다. 이익도 손해도 아니다. 세 가지 중에서 뭘 것 같아? 새들이 사자들이 온다는 걸 버팔로에게 알리지 않는 것들이 새들에게도 이익이 된다. 1번. 아니다. 새들에게는 오히려 손해가 된다. 2번. 아니다. 이익도 안 되고 손해도 안 된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 3번. 영향이 없다. 3번. 지우는 몇 번이라고 생각해? 3번이요. 3번 영향이 없다. 재윤이는 저는 1번이요. 이익이 된다. 왜? 왜냐면 자신이 무시할 때의 상황이니까 무시하면 버팔로의 안에 있는 벌레들을 잡아먹는데 그러면 근데 그때 사자를 도와주면 버팔로가 죽고 거기 안에 있는 벌레들도 이제 거의 다 사라지는 거니까 그 새에게는 좀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그러면 새에게 안 좋은 거면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손해가 되는 거지. 아, 손해. 손해가 되는 거지. 그렇지. 지금 재윤이 말 지우 들었어? 네, 이해가 돼? 네. 지금 버팔로가 자기의 먹이터잖아. 근데 버팔로가 사자에게 잡아먹혀 버리면 새들은 자기의 먹이터가 사라지는 거지. 그럼 사실은 새 입장에서는 자기의 먹이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버팔로를 도와야 되는 거지. 근데 이 새들은 그런 점에서 보면은 어리석기까지 하는 거야. 배반을, 은혜도 모르는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어리석기까지 한 거지. 우리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부분들을 또 따져볼 수가 있고, 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반박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8쪽 보겠습니다. 18, 18쪽 18쪽 로 많이 주세요. 첫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지우. 잠깐만요. 잠깐만요. 첫 번째 줄. 초원에는 두 계절이 번갈아 찾아온다. 자, 우기와 거기까지 됐습니다. 이게 뭔 말이야? 초월에서는 우리는 네 가지의 계절이 있듯이 초월에서는 두 가지의 계절이 있고 그거는 하나는 우기라고 하면서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면서 음, 또한 그 풀이 무성하면서 사냥감도 많아지는 시기이고 건기는 그 비가 거의 한 방울도 안 오면서 그 물 운동이가 그런 것도 없고 풀도 거의 없으면 사냥감이 거의 없는 시기라고 계절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로 나뉜 데 비해서 이 아프리카 이 지역, 이 마디바가 사는 그 지역은 우기와 건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줄 읽겠습니다. 재윤이. 사자들의 입장에서는 먹이를 구하기 힘든 계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자, 이게 언제라는 거야? 건기. 그럼 왜 건기에는 먹이를 구하기가 힘들어? 힘든 계절이라는 거야? 왜냐면은 음, 그 사냥감들은 풀을 먹고 사는데 풀은 대부분 우기에서 풍성하게 있으면서 어, 그러면은 건기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초식동물은 비가 오는 곳을 찾아서 비그룹을 따라서 가기 때문이고 예를 들어서 얼룩말 그런 사냥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건기에는 비가 안 오고 풀들이 자라지 않고 그러니 풀을 먹고 사는 그 초식 동물들은 그 이동을 하잖아.
풀이 있는 곳을 어. 찾아. 이동을 하니 사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지고 사자들이 사냥감이 없어지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다라는 얘기잖아. 네.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거 있지 않아? 이렇게 힘들어할 이유가 없지 않아? 어떻게 하면 돼? 사자들이 사자들이 힘들지 않을 방법이 있는 거야? 어때요? 뭐라고? 그 그냥 어, 사람들도 어. 그 가는 곳을 매국을 한 다음에 그냥 그 표식동물들 따라서 가면 되잖아요. 그렇지. 지금 지우가 말했듯이 사자들도 초식동물들이 풀을 쫓아서 가듯이 사자들도 그 쫓아서 가면 되는데 왜 안 가는 걸까? 혹시 알아? 쌤 모르는데. 음, 저도 모르겠어요. 재윤이는 혹시 알아? 가는, 어, 가는 길에도는 그 건기에 그 접한 곳이니까 가는 곳에서 물도 별로 없고 또 나중에 완인이랑 그 잠보랑 그 애들이 우기인 곳으로 가는데 열흘도 걸리고 사자들이 많이 힘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벚꽃 필 때 사람들이 많이 그 벚꽃 놀이로 오잖아.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벚꽃이 계속 피는 게 아니라 벚꽃이 예를 들면 뭐 남쪽부터 피기 시작해서 거기 지고 그럼 또 이제 그 위에 점점 이렇게 벚꽃이 올라오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벚꽃 따라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올라온다는 거야. 그래야 계속 뭐 손님들이 있으니까. 또는 그 양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꽃 피는 곳을 따라서 계속 이동한다는 거야. 그래야 양봉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사자들도 그런 이동을 하면 되는데 왜 이동하지 않을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 선생님이 뭐 사자들의 습성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그러한 궁금증을 가져보는데 만약에 사람들이라면 또 그런 식으로 해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쪽, 21도 20쪽부터 보겠습니다. 20쪽. 여기 보면 말라이카하고 와니니가 서로 이제 그 두 캐릭터가 서로 이제 대조되는 캐릭터 나오는데 말라니카하고 와니니는 어떻게 서로 대조가 돼? 음, 신개민 왕국이라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는 말라니카는 어떤 캐릭터고 와니니는 어떤 캐릭터야? 이 책에서? 원인이는 말싸움을 잘하고 어, 말싸움을 말라이카는 잘하고 말싸움을 잘하면서 성격이 좀 소심하고 성격이 소심하고 어, 어, 재윤이, 재윤이가 보기에 말라니카와 와니니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말라니카는 몸도 튼튼하고 또 뭐라 해야 되지? 음, 자신감 같은 게 넘치는 아이고 음, 원인이는 그와 다르게 몸도 많이 약하고 그리고 자신감이 별로 없고 겁쟁이라는 느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말라니카와 와니니가 여기 보면 그 개미집을 사이에 두고서 서로 둘이 이제 논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20쪽의 밑에서 셋째 줄 먼저 말라이카가 한 말 흥부터 우리 재윤이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20쪽 밑에서 셋째 줄 흥 놀이는 무슨 우리는 무슨 우리는 사자라고 하자. 흰개미 왕국 정도는 단숨에 정복해야지. 완인이 젖먹이 동생들도 너처럼 겁쟁이가 되면 좋겠니? 그래, 지우 우리는 사자야. 사자 지우 뱃내 그 그깟 다음에 지우가 완인이 읽어보겠습니다. 아, 21쪽 그래, 그래였어요? 그래부터 읽어야지. 그래, 우리는 사자야, 사자. 그런데 그가 흰개미 왕국에서 정복하는 게 무슨 자랑거리란 말이니? 왜 동생들까지 너처럼 멍청이
자, 거기까지. 여기서 보면 말라이카 입장은 뭐고 와니니의 입장은 뭔가 여러분이 그걸 그대로 읽어줬는데 그걸 여러분의 말로 바꿔서 한번 설명해 볼까? 둘의 입장을 비교해서 설명해 볼까? 그 말라이카는 그냥 우리가 사전데 이깟 것도 못 부셔? 이러는 느낌이고, 음, 와니니는 우리가 사전데 이걸 부신 게 뭐가 좋은 일이고, 우린 더 큰 것도 사냥할 수 있는데, 이거를 그냥 재밌게 갖고 놀 생각을 해야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부셔버리기부터 하면 뭘 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 그렇지. 재현이가 정리를 잘했네. 지우는 이 말라이카와 와니니 입장 중에서 누구의 입장을 지지해?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와니니 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현이는? 음, 저도 와니니의 입장을 좀 더, 음. 그래서 이제 말라이카의 입장은 우리가 힘이 세니 우리의 힘을 과시해야 된다.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와니니는 진정한 강자라면, 진정한 그 힘이 센 사람이라면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있는다. 않을 거다. 뭐 약한 거 이긴 게 뭐 자랑이냐. 그런 거는 자랑이 아니다라고 또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21쪽에 밑에서 둘, 넷, 여섯, 일곱째 줄. 몸으로, 몸으로 어, 몸으로 부닥치고 힘으로 겨루어야지. 말로 싸우는 건 품이 있는 동물이 할 일을 못 된단다. 부끄러운 일이야. 아, 이 문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지우. 저는 이거를 보고서 맞는 것 같아요. 와니니 입장이. 이게 완이 입장이야? 잠깐만요. 그게 어, 자, 마디바가 말다툼을 싫어한다 그랬어. 마디바가 말다툼을 싫어하는 이유는 뭐래? 음, 마디바는 그 힘이 센 사람이랑 힘이 센 동물이라면은 그 몸으로 부닥치고 힘으로 변해야 된다고. 성 어, 있는 동물이 할 일이 아니라고. 그렇지.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만약에 사람들로 비유하면 전쟁을 할 수도 있고 외교를 할 수도 있어. 강대국이야.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뭘로 해결하자는 거야? 전쟁. 전쟁으로 해결해, 전쟁으로. 뭔 외교냐? 그런 거 아니다. 전쟁 가서 힘으로 그냥 딱 뭐해? 제압하면 깔끔하게 해결될 일을 뭘 대화를 하고 뭘 한다 이렇게 지저분하게 그러느냐? 나 대화하자고 하는 놈들 나 싫어한다. 이게 지금 마디바의 어떤 그런 입장이라는 거지.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때? 전쟁하자 그런 거야? 힘으로 힘으로 싸워야 된다고 그래? 몸으로 싸워야 된다고 그래? 아니면 말로 하라고 그래? 외교. 외교 말로 하라고 그런다, 우리 인간. 우리 인간도 원래 과거에는 동물적 존재였었는데, 우리 인간인가 문명과 문화를 갖게 되면서부터 더 이상 우리가 힘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은 우리가 동물적이다, 야만적이다 얘기하고, 오히려 우리가 말로써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게 문명사회고 문화사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 사자들의 사회에서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는 정 반대되는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책에서 또 한 부분 선생님이 읽다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뭐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상했는지 아니면 별 생각이 없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느 부분이냐면 잠깐만 154쪽. 되고 싶다. 네. 마지막 문단. 그래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래, 나도 같이 후회하다. 그리고 해가 뜨면 그때부터 나는 내내 될 거다.
해가 지는 시간까지 마음 놓고 잘 거야. 품이 있는 동물 같게 게으른 삶을 살아야지. 지금까지 부끄럽게도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지. 자, 거기 부분. 거기 두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품이 있는 동물답게. 품이 있는 동물답게 게으른 삶을 살아야지. 지금까지는 부끄럽게도 노력하며 살았지. 자, 어때? 이 문장 보면서 아니, 이상해요. 뭐라고, 지우야? 제가 생각해도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아니, 품이 있는 동물이면 열심히 노력을 해서, 품이 있는 노력은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지금 다른 동물들을 우러러 보는 건데, 품이 있는 동물이 게으르면은, 아, 품이 있는 동물도 게으르는데, 나도 게으르하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품이 있는 동물을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윤이는 어떻게 생각해? 이 문장에 대해서. 저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렇지만 이 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항상 행복하지 못하고 살짝 맨날 먹을 거 구하고 물 구하러 다니고 뭐 사냥하느라 막 다른 동물에 피해서 설쭉대쭉 되면서 다녔던 삶이었는데 행복해지는 곳에 가서 행복해지면은 다른 사자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처럼 막 음식과 물을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조금은 쉬어가도 된다는 느낌을 표현한 걸로 이렇게 썼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렇게 썼는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재윤이는? 그래서 이게 맞다. 우리 사람의 삶으로도 이렇게 사는 게 맞다. 아니면 잘못되었다. 잘못됐다. 사람의 삶으로는 이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자의 삶에서는 맞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보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우나 재윤이가 재벌집 아들, 딸이에요. 돈이 엄청 많아. 네. 그러면 그 사람이 굳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가서 열심히 일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아니요. 근데 재윤이는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돼. 그럼 재윤이는 가가지고 하루 종일 뭐 해야 돼?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 심지어 재윤이가 만약에 월급을 조금밖에 못 받는 일을 하고 있어. 그럼 심지어는 회사 퇴근하고 나서 저녁에 뭐 대리운전을 하던 무슨 다른 막 아르바이트를 더 해야 돼. 네. 그러면 재윤이는 되게 부지런히 되게 열심히 사는 거잖아. 네. 근데 부잣집 아들, 딸 입장에서 보면은 재윤아, 너 그렇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뭐 이렇게 열심히 살아? 여행도 좀 다니고 좀 쉬어. 뭘 일을 이렇게 많이 해? 라고 하지 않을까? 그러면 널 보고서 너 재윤이 입장에서 지우 입장에서 네가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으면 네가 그렇게 막 먹고 살려고 하루에 막 10시간 12시간씩 일하는 게 부끄럽지 않을까? 지우야? 그래서 너도 저는 아무것도 나도 없고 저렇게 우리를 이루고 돈 싶어요. 많이 있어가지고 야, 일 좀 그러면은 안 하고 니네가 지우야 한번 지우야 니네가 지우야 왜? 선생님에게 끝나고 얘기해야지. 예, 너 같이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지금 못 알아듣잖아. 그렇게 그 지우도 그러면 만약에 돈을 많이 벌게 된다라면 돈을 많이 벌어도 지우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까? 그런 질문을 만약에 한다라면 뭐라고 대답할 거냐는 지우에. 아니 그러면은 네가 돈 없어봐.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12시간 일하고 될 거야. 나도 그렇게 게으른 삶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우 역시 그러면 이 애들이 그 전까지는 사냥도 잘 못하고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사냥도 좀 잘할 수 있게 되고 자기 영토를 갖게 되어서 이제 느긋하게 품 있게 살자고 하는 게 그건 맞는 말 아니야, 지우야? 네 말대로라면 이상한 게 아니라? 아, 그러면 또 이상한 거 있어요. 말해봐. 아니 그러면은 계속 이거 소요하고 계속 해가 질 때까지 잡자고 그러면은 그 무한반복하는 거니까 그럼 사냥은 언제 해요? 물은 언제 구하고 뭐를 언제 하냐고? 사냥은 언제 하고 물은 언제 구하고 이제는 자기 때까지 영토를 되면 갖고 있기 때문에 멀리까지 가서 사냥하거나 멀리까지 물을 구하거나 피해 다니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 팀을 이루어 가지고 힘이 세졌기 때문에
이제 눈치 보고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우가 이제는 무슨 그 뭐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제 굳이 막 직장 다니나 열심히 뭐 하고 돈 빌려 다니고 뭐 이럴 필요 없다는 거야. 이제는 그냥 다른 직원들 일 시켜놓고 그냥 아침에 한번 좀 느긋이 오후에 나가가지고 일들 잘하고 있어? 하고 이제 그런 거 점검만 하고 들어와도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이 게으른 삶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할 거냐는 얘기지, 쌤이 지금 질문은. 자, 지금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보고 게으르게 살라는 것 아니야. 게으르게 좋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산다는 것이 과연 뭔가 근데 과연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게으른 건 과연 나쁜 건가라는 부분에서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좀 복잡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사는 이유가 자기가 어떤 의미 부여를 하고 나름대로 뭘 보람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자기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정말 열심히 살고 싶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고 발버둥 쳐서 열심히 산다라면 그 사람의 삶은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 삶 아니겠냐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요 문장 품이 있는 동물답게 게으른 삶을 살아야지 지금까지 부끄럽게도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지라는 문장을 우리가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이게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또는 아까 지우 말한 대로 나는 부자가 되어도 나는 열심히 살 거다. 난 부자가 된다고 해서 나는 게으르게 살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 나는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 일 자체를 나는 소중히 여기는 거기 때문에 돈이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난 더 이상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일이 좋은 일이 재밌고 그 일을 난 잘하는 거가 기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난 부지런히 살 거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 거다. 또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요모조모로 따져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야? 지우야. 네. 너는 그 온라인 줌으로 하는 게 이 수업만이 아니면 다른 수업도 혹시 줌으로 하는 게 있어? 다른 때도? 없어요. 없어? 그렇구나. 혹시 아빠한테 네. 잠깐만. 다음 주에는 우리 집 과학여행 2권이다. 2권. 2권이야. 네. 우리 집 과학여행이라는 책에 2권을 갖고 할 거야. 착각하면 안 돼. 우리 집 과학여행 2권을 갖고 할 거고 지우 아빠한테 한번 부탁해서 소리가 자꾸 좀 끊겨 보인다는데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컴퓨터 한번 봐달라고 부탁 한번 드려봐, 지우야. 네. 그래. 다음 주에 우리 집 과학여행 2권으로 보겠습니다. 잘 지내시고 안녕. 안녕히 계세요.